쓸모와 유명희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에선 행여나 한국인 WTO 총장이 나올까봐 크게 우려하며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며 한국인 WTO 총장을 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초부터 일본은 자국에서 WTO 총장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일찌감치 자국 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주요 강력 경험자 중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일본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WTO 사무총장에 내세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유독 영어에 약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과거 WTO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에게 일본이 완패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어였다는 말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과 WTO에서 이심을 이기기 위해 한국의 과학자, 국제변호사, 공무원들로 이뤄진 민간 합동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소심을 앞두고 3주간 제네바에서 합숙했고 매일 모의 재판을 했는데 영어 발음 하나라도 틀리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억양과 발언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산하며 준비했습니다. 결국 우리 합동팀은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영어로 패널들을 설득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은 영어 실력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의 교류 전문 국제교육기업 EF 교육퍼스트가 매년 100개 비영어권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인의 영어 능력 수준은 53위였습니다. 싱가포르는 5위, 필리핀은 20위, 한국은 37위, 대만은 38위, 중국은 40위였습니다. 일본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구니 미야케는 일본 온라인 매체 더 재팬 타임스에 일본의 영어 교육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사설을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구니 미야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싱크탱크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패널들은 독일과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 한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로 모두 그 지역의 복잡한 안보 문제를 유창한 영어로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의 참가자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해 질문이 있는 것 같아도 좀처럼 손을 대지 않고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참석자들은 대부분 고학력 연구원이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6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고 외국에서도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어는 다른 비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열등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잘못된 영어 교육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은 최대 12년 정도의 긴 세월에 걸쳐 영어와 접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의 영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공부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는 영어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은 영어가 회사 입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는 영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이 유난히 영어를 못하는 데는 일본에는 수줍어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항상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하며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과 행동 속에서 영어 학습은 실수를 반복하며 점점 능숙해지기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며 소극적인 태도의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의 영어 성장을 막는 것은 가타카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에선 자국의 국가에서 수입된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 등을 표기할 때 보통 히라가나 대신 가타카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타카나는 일본 내에서 독특하게 발전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테레비로, 애플을 아프루라고 변형되어 불렀습니다. 일본인은 항상 이러한 가타카나를 접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영어와 일본식 영어인 가타카나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올 초 도쿄올림픽 국립경기장 내에 영어 표기 안내판 중 의미불명의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컴다운, 쿨다운, 안녕 우리 경기장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컴다운, 쿨다운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에 부착된 문구였는데 일본의 유명 동시통역가이자 번역가인 토리카이 쿠미코 리코대 명예교수는 명령형으로 진정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되는 표현으로 잘못된 의미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타큐슈 대학에서 강의하는
미국인 교수 로셀코프는 국립경기장에 1조 원 이상이나 투자하면서 왜 영어 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없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아나운서 나가노 미나코는 미국에서 열린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 취재를 하며 영어를 하지 못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에 걸어 들어오는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즉석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옆에 있던 오자키는 나가노의 영어를 다시 통역해 배우들에게 전달했고, 이러한 장면은 와우와우 채널을 통해 일본 현지에 방송됐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창피하다, 나라 망신시키는 듯, 말도 안 되는 영어 실력이다,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는 등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아베 총리도 감염병 사태에 관한 발표를 할 때 클러스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베가 말한 클러스터는 소규모 환자 집단을 뜻하는 클러스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전염병의 심각성을 말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쓰냐고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쓴 클러스터는 일본인도 못 알아들었지만 일본에 사는 영어권 외국인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일본 내각 중에 영어를 가장 잘한다는 고노다로 방위상이 나서 외국어 표현 사용을 자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고노다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왜 가타카나 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에는 24만 건이 넘는 좋아요 반응이 붙었습니다. 고노다로는 왜 일본어로 표현이 가능한 걸 가타카나를 쓰냐며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본 강요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한 고노다로의 말은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면 일본어를 쓰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WTO에서 재판할 당시 영어의 디테일한 발음과 억양까지도 신경쓰며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어를 잘하는 강요가 없어서 WTO 수장 후보도 내지 못했고, 일본 내에서는 영어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며 그나마 하는 영어도 일본식 영어 가타카나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급부상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영어 공부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이 마이넘버와 은행 계좌를 연결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민당은 마이넘버를 활용한 현금 급부의 신속화를 위해 개인이 계좌 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 온라인 접수를 받다 보니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해 관공서에서 일일이 인쇄해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편 접수로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자민당에서는 급부금의 신속화, 각종 대책의 신속화,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위해 반드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일부 국민들이 아베 정부가 계좌 내용과 거래 상황을 볼 수 있고 세금을 불시에 징수하는 사무에 활용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아베 정부는 금융자산 정보를 보는 일은 없다, 세금 지급이나 상속 여부 조사 등 계좌를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야당 공산당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파악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절대 반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연결되는 순간 해커들은 일본 국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총공격할 것이다, 정말 무섭다. 아베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 언젠가 내 계좌를 다 쳐다보고 관리할 것이다. 지금의 정부 자신들에게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나 가장 신용할 수 없는 아베 신조와 그 일당들이다. 4,000건에 가까운 댓글이 붙을 정도로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디지털화는 물 건너갔네요. 일본은 디지털화하지 말고 그냥 도장 들고 관공서에 줄 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바이든이 트럼프와 비교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에 의해 폭력적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흑인의 슬픈 일로 연일 시위입니다. 시위대들은 상점을 습격하고 명품숍에서 약탈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평화 시위를 주문하고 기도회를 했지만 밤이 되면 폭력 및 약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백악관까지 공격을 해서 트럼프가 일가족을 데리고 지하 벙커로 도망을 쳐서 숨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나온 트럼프는 군대를 동원하겠다,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주지사들은 약해 빠진 인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자세는 지지도에 많은 영향을 줘서 트럼프는 자유낙하 중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제목처럼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바이든은 시위대와의 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주지사들은 시위대와 평화적인 대화로 합의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을 때 바이든은 자택 인근에서 시위대와 만났습니다. 수감된 시위자들을 구제하도록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며 국제소방대원협회의 회장인 해롤드 샤이트버거 씨는 여전히 차별의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리더십과 공감과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그 적임자이다. 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헛발질을 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질 때 바이든은 인기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다음 뉴스는 백악관이 습격을 받아서 폭도들이 들어갔다는 뉴스는 가짜라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에 폭도들이 들어갔다면서 나온 동영상 속의 건물은 사실 오하이오주의 주청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백악관의 습격과 트럼프의 지하 벙커로 피신한 것은 최고의 뉴스로 퍼졌는데 동영상 건물은 백악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가장 먼저 퍼뜨린 트위터의 글과 영상을 보면 영락없는 백악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짜 뉴스라는 거죠.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와 소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만약을 대비해 트럼프가 피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질 정도로 미국의 상황이 긴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 전 세계인들의 불안감을 업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일구로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은 맞으니까요. 다음 뉴스는 미국에서 지금 약탈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약탈이 벌어지는 곳을 지도로 표시한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함께 치안 부재 지역을 표시해 주는 거죠. 이 지도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상점가들의 명품 샵들이 많이 당했네요. 루이비통과 돌체 등 명품 가게들은 시위대의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 플라자의 명품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머리빌과 오클랜드 지역까지 시위대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현재 야간 통행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군대가 바로 투입될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 폭력배로 돌변한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곧 군대를 투입한다고 하니 폭력 시위는 잠잠해지겠지만 사회적인 피해는 심각하네요. 마지막 뉴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 국민들이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한다면서 버리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베 정부가 4,600만 가구에 각 2장씩 1,000마스크를 배부하는 일이 대형 사고가 되면서 망신살이 계속 뻗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30%의 가구 정도밖에 배부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 기부하겠다 라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약국의 플라스틱 상자에 기부함을 두면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여있는 아베노 마스크 무더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가 사회 문제화되고 여론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기부를 만류했습니다. 앞으로 제2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되면 마스크가 필요하게 된다. 버리지 말고 집에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